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이제 동두천에 왔습니다. 동두천 경기 북부 거의 끝자락인데 네. 동두천시죠. 네. 시고 동두천 하면 뭐가 유명하죠? 아무리 봐도 그냥 그 미군 부대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기를 미군 부대 미 이사단이 있죠, 사실. 네. 미 이사단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6년도에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일부 병력들이 2020년도까지 잔류를 결정하면서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오늘 와보니까 아직도 잔류되어 있는 상태네요. 근데 네. 뭐 어쨌든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대부분의 병력들이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이전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이 미군 이전으로 인한 평택이 사실 특혜를 본 지역 중에 하나죠. 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네. 근데 사실 60년, 70년 동안 동두천도 미군 부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쵸. 네. 동두천만의 또 특별법을 제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중앙정부 그렇습니다. 차원에서의 움직임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동시에 이제 생기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전혀 개발의 붐이 없던 동두천도 뭐 작은 개발이지만 뭐 개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뭐 기존 인프라 세팅을 하는 그런 개발도 있고,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드는 그런 개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연주공 같이 재건축을 하는 그런 개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작은 개발이지만 그런 개발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쪽 주민들은 덕정역 GTX C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70년간 미군 부대가 존재하면서 도시가 개발이 안 되고 일자리가 생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엄청나게 슬럼화되어 있는 동두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정도 특혜는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미군 부대들이 하나둘씩 그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렇다면 미군 부대 이전으로 인해 향후 이 정부의 현재는 동두천이 미래다, 이렇게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구도심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뭐 안타깝게도 동두천에는 뭐 이렇다 할 재개발 지역이 없습니다. 네, 재개발을 하기에도 아직은 좀 벅차죠. 지금 동두천시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GTX C노선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온갖 그 동두천시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GTX C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행역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과연 지행역이 GTX C노선이 역세권이 될 수 있을까는 그건 또 다른 문제로 보거든요. 네. GTX C노선이 지행역 세권에 들어선다? 그게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칼럼에 저희가 쓸 텐데, 네. 어쨌든 지행 역세권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죠. 지난 1년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그런 아파트들인데, 네. 제가 볼 때 덕정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건 뭐 그나마 덕정 역세권은 진짜 GTX C노선 역세권이니까 네. 뭐, 그리고 진짜 뭐 갭이 쌌기 때문에 올랐다 싶은데, 근데 지행 역세권의 아파트가 오른 건 제가 볼 때는 그 정상적으로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은 그 상권이 중심지, 그런 중심지에 그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지행역은 이미 사실상 개발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새롭게 개발을 하거나 확장을 그런 곳이 없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칼럼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동두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좀 간간히 보이는데, 일단 동두천시가 방향을 세운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안 좋은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높게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데, 게다가 군부대 근처에 있는 안 좋은 상권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걷어내자라는 게 동두천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동두천시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발주에 대한 그런 이제 개발 계획
네. 네. 저희가 원문을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네. 실제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은 그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놀라운 사실은 네. 지금 이제 미군 부대 이전을 통해서 그 이제 부지가 확보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거기에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서울에서 그렇게 이 북쪽 지역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지역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바뀔 경우에 그런 움직임을 대비해서 일자리 공간을 새롭게 창출할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사실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이렇게 짠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근데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 이걸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진짜 되는구나 싶어서 미리 투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큰일 난다. 예. 네. 관건은 뭐 그러긴 하는데, 일단 생년주공 아파트가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 그런 건축 계획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년주공을 강조한 이유는 향후 이 주변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갑자기 붐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기준은 생년주공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 생년주공 아파트가 어떤 높이로 재건축이 되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근데 사례가 나왔죠. 네. 그 생연주공도 그렇고 국민주택도 그렇고 네. 기존 용적률을 넘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꼭 굳이 투자를 할 곳은 지행 역세권이 아니에요. 이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동두천 내에서도 투자할 곳은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동두천 내에서 투자할 곳을 찾는다면 거기고, 내가 거기서 좀 더 투자 여력이 된다면 꼭 동두천에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근데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꽤 매력 있는 투자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땅의 용도가 좋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GTX C 역세권이 된다면 거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관건은 그렇고요. 항상 중요한 점은 지금이 이쪽이 지행역세권 라인인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투자는, 그러니까는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시려면 기존에 좋았던 인프라가 아니라 지금은 좀 별 볼일 없고 오히려 후줄근해 보이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고 뭔가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 권력자가 무조건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고 잠재적인 땅의 가치가 높은 곳, 그런 것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과연 있느냐? 네, 있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동두천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